안녕하세요. 작가 김성유입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서 아마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또는 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글쓰기는 어떻게 할까 아마 부모님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전교 1등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전교 1등의 책상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중앙일보 열렬한 공부에서 연재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고요. 특목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과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의 공부 그 방법을 소개해 놓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학생은요. 학원을 가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 않는 대신에도 김포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이효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요. 학원 안 가요. 대신 저녁은 꼭 온 가족이 함께 먹어요였습니다. 네, 학원도 안 가고 사교육도 받지 않는데 저녁은 꼭 온 가족이 함께 먹는데요. 그 챕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이 학생 이야기를 한번 제가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경험이라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2년 동안 다닌 영어 회화 학원이 전부. 그럼에도 김포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효진양 책상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자, 이 엄마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빠는 서울대 신입생이 됐고요. 동생은 전교 1등. 네, 공부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비결이 뭐냐고 많이 물어봤겠죠, 주변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결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루 두 끼는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TV 보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전부예요. 네, 효진양 가족은 아침과 저녁은 늘 함께 식사한다고 합니다. 야간 자율 학습이 있는 날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먹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바로 집으로 와서 가족 저녁상에 낍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 집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또 TV였습니다. 요즘은 아예 TV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가정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TV가 거실과 안방에 하나씩 있고 9시 뉴스 시간대에는 거의 틀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교 1등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독서 덕을 봤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서의 힘. 네, 독서라고 딱 대답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긴 한데 이 학생이 이어지는 대답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보다 한 번 든 책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내는 습관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 봅니다. 사실 독서가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정말 좋은 유익한 효과 중에 하나가 진득하게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의 공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분량도 많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텨내게 하는 그런 힘이 독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학생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효진 양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책 100권 읽기 행사에 여러 번 참가했다고 합니다. 100권을 다 읽는 순간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100권을 이 기간 안에 다 읽을 수 있구나 라는 뿌듯함이 계속 책을 찾게 했죠. 손에 한 번 든 책은 언제나 끝까지 읽었고 틈날 때마다 여러 번 다시 찾아보는 습관도 생겼어요. 그런 습관이 자연스레 공부로 이어진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100권을 딱 정해놓고 100권이라는 그 분량을 다 읽어내는 이런 성취감을 이 학생은 맛본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100권이라는 그 분량이 주는 그 성취감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큰 것이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져온 그런 내공이 공부를 해야 되는 본격적으로 공부의 힘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독서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독서와 공부는 거의 직접적으로 아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네,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읽는 요령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효진양만의 노하우가 있다. 첫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그 흐름을 기억하며 다시 읽고 모르는 부분은 체크한다. 몰랐던 부분은 다른 참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후 다시 읽는다. 이렇게 한 후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 본다. 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읽고 또 읽다 보면 자연스레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고 다른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덧붙인 게 뭐냐면 쓰는 행위 자체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런 공부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데에 그렇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계속 읽는 거죠. 근데 제가 반복해서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수도 없이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고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교 1등 학생은 그 읽기에 그 핵심 포인트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반복해서 외워질 때까지 본다. 네, 사회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책에 소개했던 방법이 뭐냐면 1쪽부터 읽어라. 근데 보통 어떻게 읽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읽거든요. 1쪽부터 5쪽 읽고 그 다음날 6쪽부터 10쪽까지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1쪽부터 15쪽까지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인간 누구나 자연스럽게 망각을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앞에 걸.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쪽부터 5쪽 읽었다면 그 다음날 1쪽부터 7쪽까지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쪽부터 다시 10쪽까지 읽어요. 그럼 이렇게 읽으면 계속 앞에 것이 반복되죠. 본인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아예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방법이 이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부 노하우인 거예요. 읽기 노하우. 얼마나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독서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이 읽기와 친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아이들이 읽는 행위에 그런 거부감이 없어지고 읽는 행위가 점점 자연스럽고 빨라지고 숙달이 됩니다. 숙련된 독서가가 되면 아이들의 읽는 속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빨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복해서 읽는 것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네, 읽기 노하우 이 학생이 소개한 거였고요. 영어 공부 나옵니다. 자, 사교육 도움 없이 힘들다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 참 궁금하죠.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선생님이었다. 엄마 김씨가 효진양 4살 무렵부터 디즈니 만화 영화를 계속 보여줬다. 한글 자막 나오는 부분에 종이를 붙이고 보여줬다. 요즘은 해리포터 원서를 영어와 함께 본다. 이 남매가 유일하게 사교육을 받은 과목은 영어 하나, 그리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닌 회화학원이 전부이다. 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잠이 오거나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읽고 또 읽는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셈이다. 이 습관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왔다. 설명하듯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사라져 버린다. 네, 제가 책에서 썼던 바로 그 방법들을 이 학생은 본인의 공부에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학생은 말 그대로 독서에서 얻은 이런 좋은 습관들을 공부로 바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와 함께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읽고 이 모든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사교육 없는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거고요. 잘 안 될 때, 공부 힘들 때는 반복해서 입으로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나오죠?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 네. 공부 사실 잘하는 아이들은 뭐 이런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읽기와 그 반복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눈여겨보시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학생의 책상 어떻게 돼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영어 교육이나 또 독서 못지않게 사실 이 아이의 책상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여다봤더니 계획표가 먼저 보였다. 계획표. 네, 이 학생은 매년 1월이면 부모와 상의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큰 목표를 세운다. 이렇게 세운 계획을 대일정이라고 부른다. 대일정은 다시 6개월, 한 학기 단위로 나누는데 이건 중일정이라고 한다.
중일정은 대일정과 조율의 학교 행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일정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의 계획을 담는 소일정이 있다. 자, 소일정은 미진한 부분이나 갑자기 돌출되는 일정을 1개월 단위로 수정하는 것이다.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확실히 집중하고 그 외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충분히 쉬어요. 네. 책에 정말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사교육이 없는데도 혼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릴 때부터 다져온 독서, 네. 그것도 낭독해서 반복해서 읽는 그 읽기의 힘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공부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계획을 아주 큰 계획, 중간 계획, 소계획, 매일매일의 일정으로 나눠서 실천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의 그런 미래가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멀리서 뜨겁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정말 어떤 것들을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길러줘야 될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읽는 겁니다. 단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내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변환시키는 이 작업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반복해서 재미있게 낭독해서 읽는 이 읽기에 대한 그런 습관과 힘을 길러주십시오. 독서는 아이가 정말 공부를 꼭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공부를 진득하게 끝까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되어줍니다. 네, 독서하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 책 많이 읽게 해주시고 또 자기 혼자서도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부모님이 함께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구독으로 김성효TV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